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육체적으로 나이를 먹는 것과 내면이 성숙해지는 것, 이 둘의 속도가 과연 같을까요? 어쩌면 이건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놀라운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자, 상상 한번 해볼까요? 아주 중요한 결정이 오가는 멋진 정장을 차려입은 임원들로 가득 찬 회의실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사람이 자기 커피가 미지근하다면서 바닥에 드러누워 소리를 지르며 발을 동동 구릅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장면이죠? 물론 이건 좀 극단적인 상상이긴 한데요. 여기서 던지는 질문이 아주 날카롭습니다. 겉모습은 멀쩡한 어른인데 우리 내면에서는 어쩌면 우리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는 매주 이런 식의 발구르기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이 우스꽝스러운 그림이 어쩌면 우리의 뼈아픈 현실을 보여주는 걸지도 모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우리는 보통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고 믿잖아요. 저절로 성장할 거라고요. 하지만 몸이 늙는 건 다동일지 몰라도 마음이 성장하는 건 전혀 다른 문제라는 걸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렇죠. 어떤 모임이나 공동체에 10년, 20년 있었다고 하면 의례 그 시간만큼 성숙했을 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믿음이야말로 우리의 성장을 가로막는 가장 위험한 착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냥 시간만 보낸다고 저절로 진짜 어른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아니 그럼 대체 왜 우리는 그렇게 쉽게 성장을 멈추고 어린아이 같은 상태에 머무르게 되는 걸까요? 그 근본적인 원인을 같이 한번 파고 들어볼까요? 우리의 성장을 가로막는 세 가지 심리적인 덫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요, 소비자 마인드예요. 공동체를 나에게 뭔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곳으로 여기는 거죠. 왜 내 기대에 못 미치지? 라면서 끊임없이 불평만 하는 상태입니다. 둘째는 자기 보호 본능. 예전에 받은 상처 때문에 마음의 벽을 아주 높게 쌓고 누구도 들여보내지 않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영적 스펙 경쟁입니다. 봉사 시간이나 지식 같은 걸 세상의 스펙처럼 생각하면서 남과 비교하고 우월감을 느끼려는 마음이죠. 이 모든 걸 가르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바로 책임의 방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이의 마음은 끊임없이 왜 나를 몰라주지? 라고 물으면서 받는 곳에만 집중합니다. 하지만 어른의 마음은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를 먼저 고민하면서 기여하는 데 초점을 맞추죠.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느 쪽을 더 자주 향하고 있나요? 자, 그럼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야기가 전환점을 맞이하는데요. 성장이 멈춰버린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아주 놀랍고도 역설적인 해결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뜨거운 걸 만지면 본능적으로 손을 떼잖아요. 마찬가지로 관계에서 상처를 받으면 뒤로 한 발 물러나서 방어막을 치는 거. 이건 너무나도 합리적인 생존 전략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만약 바로 그 행동이 우리 영혼을 서서히 죽이는 가장 위험한 선택이라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이 부분이 정말 핵심입니다. 공동체를 하나의 살아있는 몸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만약 우리 몸의 어떤 장기가 상처받기 싫다고 스스로 혈액 공급을 딱 끊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장기는 보호받는 게 아니라 결국엔 썩어서 죽고 말죠. 마찬가지로 자기 보호라는 이름으로 관계를 끊고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건요. 당장의 고통은 피하게 해줄지 몰라도 결국 우리 내면의 생명력을 잃게 만드는 치명적인 과정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 딜레마의 지점에서 회복에 진짜 의미를 담은 정말 놀라운 개념이 하나 등장합니다. 바로 고대 그리스어인 카타르티스몬인데요. 이 단어 안에는 두 가지 아주 강력한 이미지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는 부러지고 어긋난 뼈를 엄청난 고통을 참으면서 제자리에 우두둑하고 다시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갈기갈기 찢어진 그물을 한 코 한 코 엄청난 인내심으로 다시 꿰매는 겁니다. 진짜 회복이란 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고통을 감수하는 적폭적인 수선의 과정이라는 거죠. 이 카타르티스몬이라는 개념을 딱 듣고 나면요. 우리가 공동체를 바라보는 눈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공동체란 과연 무엇을 위한 곳일까요? 여기서 우리의 관점이 완전히 뒤집힙니다. 우리는 보통 공동체가 먼지 하나 없이 완벽하고 반짝반짝 빛나는 신차 잔시장이길 바라죠. 그래서 내 상처나 약점을 감추기에 바쁩니다. 하지만 공동체의 진짜 목적은요. 오히려 재활병원에 가깝다는 거예요. 뼈 맞추는 비명소리도 들리고 붕대를 감은 채 서로를 부축하며
다시 걷는 법을 배우는 곳. 즉, 완벽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부서진 사람들이 함께 치유받는 곳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있었던 한 공동체 이야기가 이 재활병원의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주는데요. 그 공동체를 위기 속에서 지탱했던 건 무대 위에서 빛나던 리더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바로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공동체가 깨지지 않게 해달라고 매일 눈물로 기도했던 한 여성의 그 보이지 않는 헌신, 바로 그거였다고 합니다. 폭풍우 속에서 배를 가라앉지 않게 한 진짜 힘이었던 거죠. 두 번째 이야기는 더 놀랍습니다. 늘 논리적으로 옳고 맞는 말만 해서 오히려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던 한 남자가 있었어요. 그는 평생 해보지 않았던 말, 내가 틀렸다고 인정하고 사과하는 법을 배운 후에야 비로소 공동체를 살리는 진짜 어른이 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얼어붙었던 관계에 다시 따뜻한 피를 돌게 한 건 그의 완벽한 논리가 아니라 미안하다, 내가 틀렸다는 그 겸손한 한마디였다는 거죠. 결국 이 두 이야기가 우리한테 말해주는 건 아주 명확해요. 진짜 성숙함, 진짜 힘이라는 건요, 토론에서 이기고 내 말이 맞았다는 걸 증명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오히려 내 자존심보다 저 사람의 마음을 더 소중하게 여겨서 기꺼이 내가 틀렸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 그것이 바로 진짜 어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 모든 통찰을 그럼 우리 삶에 어떻게 가져올 수 있을까요? 회복을 향한 구체적인 첫걸음들을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그럼 우리는 뭐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엄청난 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뇌 회로 자체를 나 중심에서 타인 중심으로 바꾸는 아주 작은 행동들이 그 시작이 될 수 있어요. 비판하고 싶을 때 대신 격려의 말을 건네는 것, 내 상처를 애써 외면하지 않고 아, 나 지금 아프구나, 치유가 필요하구나,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요, 위로받기 위해 가만히 앉아있지 말고 내가 먼저 다가가서 외로워 보이는 누군가의 차가운 손을 잡아주는 것입니다. 이건 그냥 착하게 살아라 이런 말이 아니고요. 나한테만 갇혀있는 시선을 바깥으로 돌리는 아주 구체적인 훈련인 거죠. 이 모든 과정은요, 마치 농사를 짓는 것과 같아요. 오늘 씨를 뿌렸다고 내일 당장 열매가 열리지는 않잖아요. 때로는 뜨거운 햇볕도 견뎌야 하고 거센 폭풍우도 지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조급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고통스럽지만 옳은 치유의 과정 안에 머물러 있기만 한다면 시간은 결국 우리를 아주 단단하고 풍성한 사람으로 만들어줄 겁니다. 오늘 이야기의 마무리는 가슴 뜨는 질문 하나를 여러분께 던져보면서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아팠던 상처, 갈기갈기 찢어져서 이제는 쓸모없다고 생각했던 그 흉터 자국을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만약 그 흉터가 잘 꿰매어져서 훗날 당신과 똑같은 이유로 절망에 빠진 누군가를 건져 올리는 그물 전체에서 가장 질기고 튼튼한 매듭이 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가장 큰 아픔이 역설적이게도 누군가를 살리는 가장 강력하고 아름다운 힘이 될 수 있다는 이 놀라운 반전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